이번 시간에는 문화복지와 복지경영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빈부격차에 따른 문화생활의 양극화 현상은 문화복지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예술 행사 관람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70.6%가 연평균 5.12회 정도의 예술 행사에 참여하지만 군 지역에서는 48.9%가 2.63회로 경험하는 것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한 70% 정도가 연평균입니다. 연 5회 정도인데 군 지역은 한 50%가 2회 내지는 3회밖에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예술을 통한 감수성과 지능, 그 다음에 창의성 개발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뽑고 있지만 나름대로 공교육 과정의 예술 교육이 충분치 않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경우 가장 먼저 교육을 포기하는 분야가 바로 예술교육 분야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교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예술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영국 던딘 대학의 연구팀들은 어린 시절에 본 TV의 색깔이 꿈의 색깔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죠.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25세 이하의 사람들 중 5%만이 흑백 꿈을 꾸었고 55세 이상은 25%가 흑백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바로 어린 시절의 깊은 인상이 평생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풍부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색색의 희망, 나름대로 색색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문화복지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자연적인 것을 제외하는 모든 것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문화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적인 필수 조건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필수 조건의 가치제를 나름대로 실컷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화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영화 한 편, 공연 한 편, 연주 한 곡, 책 한 권도 평생 못 보고 삶을 마감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곁에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 능력자와 무능력자의 차이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의 개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의 개념은 문화예술을 가치제로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류적 과업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빈곤, 질병, 고독, 무의 이러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사회적 활동 총칭인 것이 바로 문화복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문화복지를 통하여 자신이 긍정적, 우호적인 자세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심신 건강 유지 그리고 생활 안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문화복지는 꼭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문화경영이나 문화마케팅, 예술경영, 문화기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개념 모두가 문화와 경제의 교류를 전제로 두고는 있지만 그 현장에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미국의 비영리 예술단체들의 운영을 경영학이나 경제학적으로 고찰한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 경영인이라는 직업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단순한 매개자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문화기획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문화기획은 예술 경영을 보다 구체적인 직업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예술 경영이 예술 단체나 예술 공간 등의 운영에 국한된 개념이라면 문화기획은 예술의 개념을 문화로 확장시킴으로써 축제, 문화산업, 문화행정, 문화교육, 광고, 홍보의 영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문화경제라는 큰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문화경제의 탄생은 예술경영과 문화기획이 문화예술 분야를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학이 그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별됩니다. 문화와 경제, 컬처와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이 문화경제의 두 합성어인 컬처노믹스라는 이 컬처노믹스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고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 플러스 이코노믹, 이것은 컬처노믹이다 라고 하는 도표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컬처라는 것이 문화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컬처노믹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문화를 통한 비즈니스가 문화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컬처노믹스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전략, 이제 문화 속에 비즈니스를 찾고 그 속에 이코노믹을 같이 연결하는, 그래서 컬처와 이코노믹을 연결한 컬처노믹스가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화 속에 이제 문화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컬처노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컬처노믹스가 왜 컬처노믹스가 되었고 왜 우리의 복지 경영이 컬처노믹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깊이 의미 있는 그러한 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의 만남인 컬처노믹스가 문화를 원천으로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를 소재로 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장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며 문화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와 경제의 결합이 바로 미래의 경쟁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가치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논리와 문화의 논리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경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화가 경제라는 인식은 최근의 일입니다. 문화가 경제이며 문화와 경제의 융합이 사회 운영의 새로운 질서로 인식되면서 그 적용의 범위가 넓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컬처노믹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분야는 단연 기업 이미지와 기업 상품과 관련된 곳입니다. 금융상품의 현대 고급 예술의 이미지를 접목한 아트 금융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고급의 문화예술을 일상의 경제활동에 접목시키면서 고급의 문화가치와 현실의 경제가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고급의 문화가 높은 신뢰를 보증한다는 대중심리를 읽어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자에 들어서 볼 때는 건물이나 넓은 공간의 전면을 문화예술로 도배하는 소위 래핑 마케팅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을 경제활동에 접목시키는 컬처노믹스의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래핑 마케팅 어떤 걸까요? 기존의 광고판 등 광고 개체 대신 벽이나 기둥 등에 광고물을 덧입혀서 광고하는 래핑 광고를 활용해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마케팅 기법이 바로 래핑 마케팅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래핑 마케팅은 이러한 지하철 안이나 또 버스나 또 여러 가지 버스 전체를 이렇게 광고로 카피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부분이죠. 나름대로 이 45인승 대형 래핑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는 것이죠. 또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지만 손잡이 잡고 있는 거기에 잡는 순간부터 벌써 보는 순간부터 광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을 마케팅으로 덮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래핑 광고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래핑 광고는 화려한 색감, 대형 이미지, 색다른 공간 활용 등 기존 광고와 차별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래핑 광고는 버스나 건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항공기에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래핑 대상도 제품 광고부터 기업 이미지, 캠페인, 영화, 공익광고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도 문화복지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복지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 마케팅 전략 속에서의 컬처노믹스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복지 경영 속에 경영이라는 비즈니스가 이제 예술과 연결돼서 진행되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별적인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연결고리를 갖고 찾아본다면 이러한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리고 컬처노믹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와 또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새로운 문화 마케팅 전략 컬처노믹스를 조금 더 연구하며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문화와 복지 경영의 전망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문화와 복지 경영이 어떠한 연계성 속에서 발전할 것인지 한번 고민하시고 함께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과 토론은 카톡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